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를 두드려 패며 사이판을 점령한 미군은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를 개박살내기 위해 이오지마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도쿄에서 남쪽에 위치한 이 이오지마는 매우 작은 섬으로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가 건설된 본토 방위의 최종 거점이었습니다. 일제가 이곳을 빼앗긴다면 일본 본토의 경보 발령도 할 수 없고 전투기들도 추격시킬 수 없으니 매우 중요한 거점임에 틀림없었죠. 그렇게 1944년 6월 8일 일제는 꽤나 유능한 장군을 이오지마 수비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그는 당시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을 깨부수고 이오지마 방어에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니 이오지마 사령관으로 부임된 것은 곧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유감스럽게도 유능한 장군이었고 충성심 또한 아무도 못 말리는 짱구였습니다. 어차피 다 되질 거 일제를 위해 미군을 최대한 괴롭히다 죽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태평양 전쟁 최악의 피비린내가 나는 이오지마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오지마 사령관 구리바야시는 생각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최대한 미군의 사상자를 많이 내면 지옥을 경험한 미국 입장에서 일본 본토를 침공할 시 엄청난 사상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본토 공격을 꺼려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로 이어지겠지.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최대한 많이 죽여야 한다. 거대한 땅굴을 파기 위해 매일 죽기 살기로 곡괭이질하고 해안선에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후방에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는 색다른 전술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제는 군대는 배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시점에 가장 취약하다는 상식으로 해안선 가까이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뒤지게 말아먹었던 것인데 애초에 물량과 화력 차이가 나도 너무 낮기에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오지마엔 미군을 저지할 화력이 거의 전무하였죠. 그리하여 쿠리바야시는 거대한 땅굴로 미군의 포격을 견디고 후방의 지하 진지를 구축하여 최대한 끈질기게 오랫동안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이오지마는 미군에 의해 군수 지원이 끊긴 상태였고 화산섬이라 유황가스도 많아 땅굴 팔 때 고통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사들과 장교들의 불만에도 결국 해내는 굴지의 사나이 쿠리바야시. 시간이 지나 그가 부임한 지 약 9개월 만인 1945년 2월 19일 드디어 대망의 이오지마 전투가 시작됩니다. 미군은 3일 전부터 이오지마를 향해 엄청난 폭격을 가했습니다. 땅굴 속에 숨어있던 일본군들은 피해가 없었지만 굴 속에서 몸이 뛰어오르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죠. 2월 19일 오전 이오지마에 상륙한 미군은 일제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안선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느작없이 일본군들의 총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오지마는 화산섬으로 모래사장은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어 발이 푹푹 빠지고 참호도 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두드려 맞은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목숨 걸고 진격한 미군들의 화력에 겨우 해안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전 첫날에만 무려 2,500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당연히 제대로 눈돌아간 미군에겐 자비란 없었습니다. 땅굴에 숨어있는 일본군을 화염 방사기로 싹 불태워 통구이로 만들어버리며 생존자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땅굴 속에 숨어 완강히 저항한 일본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손쉽게 끝낼 거라 생각한 미군의 예상은 빗나가게 됐죠. 이미 섬 전체의 땅굴을 파두고 기동성을 확보한 일본군은 끈질기게 미군을 괴롭혔습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자살 특공대로 빙의하여 폭탄을 안고 미군들을 향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지나서인 3월 26일 이오지마 수비대 사령관 쿠리바야시는 약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마지막 돌격을 끝으로 이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미군에게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전사자가 무려 약 7,000명에 달하고 부상자 또한 2만여 명에 달하였죠. 물론 일본군은 약 2만 2,000명에서 포로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원하게 괴멸됩니다. 쿠리바야시가 의도한 대로 예상치 못했던 사상자를 경험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경험한 미국은 일본 본토 공격에 부담감을 느끼긴 했는데 그런데 이때 미국의 선택은 쿠리바야시가 생각한 일본과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을 기다리고 있는 건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릴 도쿄 대공습과 원자폭탄뿐이었습니다.